네, 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백원기입니다.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선투연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이고요. 어제는 코스피가 상승했고 코스닥도 상승을 했습니다. 금리는 보합이었고 환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일본의 후지스 재택 실험 성공, 사무실의 절반을 줄인다. 네. 오히려 재택근무를 할 때 성과가 더 오르고, 또 재택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또 사무실 공간이 어, 많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자, 직원이 8만 명에 달했다고 하네요. 이 직원들이 쓰는 그런 사무실이 엄청난 공간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절반 이하로 뭐 사무실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또 이 지역에는 또 사무실들이 공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회사가 사무실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또 기밀을 유지해야 되고, 또 특수 연구가 있고, 또 비전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일을 하고 같이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후지스 같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회사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회사들은 당연히 사무실을 줄일 것입니다.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것은 오피스 시장과 또 이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거침없는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상승세가 지속된다. 네, 서울은 어, 전세값이 63주 연속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자, 서울이 뭐 앞으로 공급량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서울이 하락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이 상승은 하는데 그 상승률은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경기도나 이 수도권 쪽으로는 어, 전세가나 매매가의 상승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요. 인천으로 번진 전셋값 상승. 한 달 새 오름폭이 3배가 커졌다. 자, 그래서 전국이 전세가가 0.15% 오를 때 서울은 0.09% 한 주에 이렇게 올랐고요. 반면에 이제 인천이 0.14%가 올랐습니다. 뭐 인천의 전셋값 상승폭이 커진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전국의 평균에는 못 미칩니다. 네. 그런데 전국 평균 0.15%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곳 어디죠? 네, 경기도입니다. 0.21%가 올랐죠. 네. 그래서 한 주간에 0.21%가 오르게 되면 어, 52주인 1년에는 평균 10%가 넘는 높은 상승인데요. 네, 앞으로 인천과 경기도의 전세가 상승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특히 용인은 0.45%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뭐 엄청나죠? 네, 뭐 거의 평균의 3배 정도의 3배 정도가 높은 그런 상승률을 보입니다. 그리고 수원, 권성구, 광명시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요. 지금 여기를 뭐 서울과 출근이 가능한 뭐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뭐 그렇게 보면 뭐 구리나 하남이나 뭐 부천이나 고양시도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용인은 뭐 서울에서 거의 뭐 20km 이상 떨어진 좀 먼 거리에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쪽에 상승하는 이유가 일자리가 늘고 공급이 없기 때문으로 봅니다. 네. 어떤 전문가는 향후 1, 2년은 어,
수요가 공급을 앞질러서 상승세가 이어진다고 합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3-4년 후에는 공급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3기 신도시 입주 전에는 공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승은 1-2년이 아니라 3-4년 그 이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몸값 치솟는 입주권, 마포 중소형 아파트가 전용 59면은 한 24평 정도가 되겠죠. 15억이 넘었다. 네. 뭐 마포뿐만 아니라 지금 강북도 뭐 입주권이라고 하면은 뭐 10억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 새 아파트를 원하는 그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반면에 공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 직전에 입주권들은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새 아파트가 부족하고요. 특히 서울에는 새 아파트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층고를 50층 이상으로 허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실현되기 전에는 입주권과 새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만 해도 50층이 넘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을 35층으로 묶어 두어야 합니까? 네, 이유가 없습니다. 네. 자, 수인선 3단계가 내일 개통이 됩니다. 네. 오목천역과 고색역 쪽에 아파트 값이 껑충 뛰게 되는데요. 네. 원래는 4월 개통 예정이었죠. 네. 그런데 이것은 분당선하고 다 연결이 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뭐 오목천역, 고색역에 계신 분들은 수원역, 수원역은 KTX하고 GTX가 있죠. 그리고 영통역, 영통역에는 삼성전자 본사가 있죠. 여기를 한 번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교통수단과 아주 좋은 일자리와의 연결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집값이 반드시 상승하게 됩니다. 자, 청담 마크힐스 갤러리아 폴에 월 임대료가 1,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1,50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산다. 네, 어마어마한데요. 네, 물론 이제 뭐 평형이 뭐 200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니까 뭐 좀 대형 아파트긴 하죠. 네. 그래도 또 이 정도의 월세를 내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이 정도 월세를 낸다고 하면 그래도 한 달 소득이 최소 5천만 원 정도는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법인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추진한다. 그래서 법인의 취득세 집중 조사한다. 네. 외국인 규제하는 거 찬성하고요. 뭐 법인의 취득세 신고를 뭐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네. 뭐, 뭐 법인의 어떤 그 현금 입출금 내역이라든지 어떤 세금에 대한 문제는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뭐 이것을 취득세를 뭐 줄여서 신고를 할 수가 없죠. 네. 뭐 이거는 뭐 바로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법인은 탈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임대사업자 재건축 2년 실거주를 예외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6.17 대책 보완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6.17, 7.10 부동산 대책이 좀 과도한 그런 법들이 좀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좀 수정이 된다고 하니까 좀 합리적인 그 수준의 이런 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조금씩 수정이 된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가 단숨에 코스닥 시총 5위가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게임 산업은 대표적인 4차 산업이고요. 한국이 게임 강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미래가 굉장히 밝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의 퍼가 NC소프트의 3배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퍼만으로는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또 미래 가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펌안으로 뭐 주가를 뭐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면 뭐 테슬라라는 회사는 뭐 지금보다 주가가 훨씬 더 낮아야 되겠죠. 네. 자, 직원들, 그 평균 직원들도 평균 8억 정도의 평가 이익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현재 총 직원이 443명인데요. 네. 뭐 이분들도 평균 1,300주 정도를 줬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최고의 방법, 이것은 자신의 기업을 상장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주주가 이번에 가장 큰 이득을 보았겠죠.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앨런 머스크 이런 분들도 모두 뭐 핸드폰을 팔고 뭐 프로그램을 팔고 뭐 전기차를 팔아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런 유망한 기업의 대주주가 되었기 때문이고 또 그 기업이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죠. 자, 임대료 폭탄으로 동대문 상인들 굉장히 좀 반발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공시가의 현실화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한국의 패션 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또 이 동대문에 또 이런 패션업들이 더 거래가 활성화되고 수출이 잘 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금이 앞으로 이제 풀리게 됐는데요. 네, 뭐 굉장히 많은 돈들이 풀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원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면 국가 부채는 더 늘어나게 되고요. 국가 부채가 늘면 또 세금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화폐 가치는 더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 1주택자 고령자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네, 실거주자 반발이 커지니까 여당에서 이제 보완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1주택자 고령자의 세부담을 낮춰주는 것은 좋은 정책입니다. 과도했던 부동산 정책들을 이렇게 수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2의 테슬라로 보이는 미국의 루시드 모터스가 네, 어, 전기차 4종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한 번 충전에 832km라는 보통 전기차가 한 번 충전에 한 400km 정도를 가는데요. 예, 엄청난 거리를 갈 수 있는 차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뭐 기본형이 한 9,6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고급형이 한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굉장히 좋기는 한데 좀 합리적인 가격에 전기차가 더 나오기를 바랍니다. 테슬라한테는 또 어떤 강력한 도전자가 생겼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현대차에서 훨씬 더 저렴하고 훨씬 더 편의 사양이 많은 전기차를 개발한다고 하면 지금 루시드건 테슬라건 현대차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의 제재에 화웨이가 안드로이드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체 스마트폰 OS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는 통할 수가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웨이의 핸드폰 사업은 끝이 났다. 네. 중국 내수로는 판매할 수가 있겠지만 뭐 핸드폰을 외국에 수출해서 돈을 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유는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웨이가 그 핸드폰을 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면 반사이익은 삼성전자하고 LG가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LG전자에서요. 네, LG 매그니트라는 디스플레이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이것을 레고처럼 붙였다 줄였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네, 그야말로 매그니피센트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고화질이고 크기를 얼마든지 느리고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로써 LG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LG의 미래는 밝습니다. LG는 주로 마곡에 연구소들이 모여 있죠. 마곡에 가보시면 전체 기업의 절반이 거의 뭐 LG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LG가 이렇게 성장을 할수록 또 마곡이 발전을 하게 되고 또 마곡 인근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현대차 유럽에서 수소차의 가치를 알린다. 네, 넥소를 홍보한다고 하는데요. 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소차를 개발하고 연구한 회사가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지금 맞이했고요. 또 유럽은 어떤 탄소 배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런데 수소차는 탄소 배출이 0이고 이 차를 운행해도 탄소가 나오기는커녕 순수한 H2O가 납니다. 그래서 최고의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을 석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LG화학이 배터리로 가는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층권에 영하 70도에 그 거의 그 진공 상태에 가까운 곳에서도 이 배터리가 잘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이 세계 최고임이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특급 호텔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또 전 세계의 마이스 산업이 급감을 했고요. 한국에서도 같은 기간에 10분의 1로 그 마이스 행사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불황을 타개할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자, 편의점 CU는 그 드라이브 스루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변하기를 멈추질 않습니다. 이것이 기업의 본질이고 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자, LG전자가요,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LG전자가 디스플레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더 상승할 것으로,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어, 확산이 되면서 집콕 생활이 이렇게 장기화가 되기 때문에 어,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반대로 가전제품과 TV의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뭐 TV, 스타일러,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에 대한 그 매출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전문가의 전망이 항상 맞지가 않습니다. 또 이렇게 틀리는 경우도 이제 굉장히 많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개인 시대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은 지금까지는 조직의 시대였지만 앞으로는 개인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 시대에 적응하려면 자신을 노출하려는 그런 컨텐츠를 개발해야 된다. 네, 그런 책입니다. 자, 그 다음은 차별화 아이템으로 틈새를 공략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책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어, 미국의 그 어떤 뉴욕에 새로운 헬스 클럽이 생겼는데요. 여기에는 그 창업자가 수감자 시절에 기구 없이 운동하는 법을 개발한 그런 헬스장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 수감자라는 그런 감추고 싶은 과거도 다시 어떤 성공 포인트로 만들 수 있다는 그 용기와 그 아이디어에, 네, 박수를 보냅니다. 자, 서울 지하철이 1조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초유의 자금난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1조라는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네, 결국 지하철 요금을 올리겠죠. 그리고 지금 무임승차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를 더 뒤로 미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 신문은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자, 경기도로 확산되는 전셋값 10억. 네,
경기도 전세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수용성. 네. 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과 틀리게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전세가 상승은 바로 매매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세가 상승률이 경기도가 서울의 2배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수용성 이쪽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수용성에는 4차 산업 일자리가 좀 많이 있죠. 네. 그것이 주 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과천, 분당, 일산도 지금 뭐 전세가가 뭐 서울과 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경기도 전세값이 0.21%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높고 서울보다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수원과 용인을 서울의 대체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별로 맞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이 지역에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네. 기흥과 수지구가 지금 초강세죠. 네. 여기에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원인이 있습니다. 뭐죠?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어, 자, 전세가 상승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공급량이 늘어나야 되는데요. 예, 뭐 올해가 문제가 끝이 아닙니다.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들고 후년, 후후년에는 더 줄어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찔끔찔끔 계속 오르는 집값. 네, 서울 여전히 상승 중입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줄어들었죠. 네. 잠실 대치, 삼성, 청담. 이게 뭐죠? 네,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인 지역이죠. 네. 토지거래 허가제는 정말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아파트 값이 상승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네. 매물이 더 희소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뭐 매물이 10개, 100개가 있던 것이 하나밖에 남지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데요. 네. 자, 법인과 다주택자들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그 물건을 안 팔 수도 있습니다. 네. 안 팔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매물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분들이 뭐 올해하고 내년 6월 1일 전까지 어, 뭐 보유하고 있던 많은 물건들을 팔았어요. 네, 그렇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내년 가을에는 매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후년에는 매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없습니다. 팔 사람은 이미 다 팔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또 네, 공급 물량이 더 줄어드는 것이죠. 자, 전기차발 일자리 내용에 휩싸인 완성차 노조. 네. 지금 차량의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전기차로 바뀌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를 굉장히 걱정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현대차는 5년 안에 그 주력 차량을 전기차로 바꿀 거고요. 내연기관의 차가 부품이 10만 개라면 전기차의 부품은 1만 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전기차 공장은 수도권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는 굉장히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장중에 6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네. 삼성전자는 저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10만 원을 돌파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화웨이의 침몰이 삼성한테는 좋은 기회를 줄 것입니다. 네. 어, 저는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더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일 삼성전자가 미국 회사였으면 이미 애플보다 주가가 더 비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족 간의 거래를 집값 안정 사례로 어, 인용한 부총리님. 네. 자, 전체의 큰 흐름을 보아야지 특별한 어떤 하나의 거래를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정부가 무조건 집값을 꼭 잡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하게 되면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규제책이 나오면 매물은 더 감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더 상승하게 되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임대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서 50층 이상 지으면 전세가 매매가 다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 방법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자,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어, 선한투자연구소 선태현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네이버 카페 선한투자연구소에 들어오시면은 더 자세한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